11강 2번 나가겠습니다. 자, 2번에서 하는 말, 시와 수학의 압축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건데, 선생님 오늘 보는 네 지문 중에서는 요게 좀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글의 큰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장에서 다 얘기하는 건 시와 수학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냐,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걸 먼저 좀 얘기를 해줄 것 같고, 그런데 시와 수학이 둘 다 압축을 쓰는 건 맞지만 서로 사용하고 있는 압축의 방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줄 거거든. 그래서 시와 수학의 압축 방식의 차이가 이 부분에 이어져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대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자, verse poetry, 시든 수학이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이렇게 시와 수학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는 항상 같을 것 같은데요. 시나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그걸 학생들한테 다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사는 여러 가지들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즉,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지. 비록 선생님이 이전에 나오는, 즉,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A, B, C, D, E라는 알파벳 중에 C를 말하고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C를 말할 때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은 A와 B일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교사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spell out, 입 밖으로 꺼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정보들을 하나의 단독의 스테이트먼트로 전달하게 되고요. 많은 정보를 단일한 진술에 섞어서 포함시켜서 말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압축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알지만 간단히 압축된 형태로 이야기해서 그것을 comp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compression의 형태 때문에 시와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책임이 되는 부분이죠. 괜찮지? 자, 그럼 다음 문장 봐봐. But,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시든 수학이든 압축을 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는 공통적인 부분을 말했을 테니까. But, 이제부터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든 수학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의 압축은 vertical, 수직적인 거예요. 하지만 시에서의 압축은 horizontal, 수평적인 겁니다. 모으는 건 맞는데 하나로 이게 수직적으로 모으는 것이냐 수평적으로 모으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나 봐.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수학에서는요. 많은 단계들이 하나 위에 서로 위에 built like a floor 마치 한 층처럼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의 진술 안에 말이죠. 그래서 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A와 B와 C라는 이 소문자의 일련의 연관된 단계들이 묶여서 하나의 진술을 구성한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데 C에서는 강조해낸 단어 봐봐. 어떤 연관된 층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계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다 별개의 개념들인 거야. 그리고 이 별개의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있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 어찌됐든 그 별개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표현에 압축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야. 봐봐. 위에서의 수학은 소문자 A, B, C라는 연관된 단계들이 하나를 구성한다면 시에서는 소문자 A도 될 것이고 가나다에 가도 될 것이고 1, 2, 3, 4, 5에 1도 될 것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문장 부호들 이런 여러 별개의 아이디어들이 하나의 표현으로 압축된다 이 말이야. 자, 조금 더 가볼게. This is why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즉 시에서의 압축은 수직적인 거고 수학에서의 압축은 수직적인 거고, 시에서의 압축은 수평적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이런 거고, 시는 이런 거야.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죠.
시에서 우리가 애매하게 이해를 했어. 자, 여러분들 이 애매하게 이해했다는 건 뭐라고 보면 되냐면 압축되어 있는 요소 모두를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거는 해를 끼치는 게 없어. 반대로 수학에서의 이해가 hazy, 뭔가 흐릿해. 그럼 얘도 vague랑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 모두를 알지는 못한다는 거겠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get back,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거고, 그리고 다음 단계가 is built, 만들어지는 나중에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여파가 돌아온다는 거 뭔가 지금은 그래 모를 수 있겠지만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했을 때는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에서는 우리가 애매하게 이해해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이유가 시는 별개의 요소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모른다고 할지언정 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수학은 연관된 단계적 요소들이 순서대로 압축된 거지. 그러니까 1단계를 모르면 2단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인 거거든. 근데 쌤이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같아. 얘들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선택 과목으로 기하 막 이런 걸 들을 거야. 그치? 그럼 수학에서 말이야. 내가 기하를 들으려면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어야지. 맞지? 그리고 뭐 인수분해 같은 아주 기본적인 중딩 때 수학 때 배웠던 것들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봐봐. 또다시 내가 인수분해라고 아주 쉬운 개념을 들어볼게. 그럼 인수분해를 알려면 내가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고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등식으로 연산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 즉 이런 하나의 단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인수분해나 기하 벡터까지 갈 수가 없어. 이해되지? 반면에 얘들아 시는 어때? 여러분들이 시를 배울 때 뭐 예를 들면 아 님은 같습니다 이거 시잖아. 그러면 아 님은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님에 대한 해석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에 대한 아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나오잖아. 내 생각에 딱 이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를 이해할 때는 아 이거 내가 국가를 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할지언정 시에 대한 이해는 가능한 거지. 하지만 내가 사칙연산도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든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좋습니다.